안녕하세요. 중국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드리는 중국안꺼입니다. 베이징 뉴스에 따르면 축구 대표팀이 홍콩팀에 1대2로 패한 후 원래 하루 쉬기로 했으나 양코비치 감독이 분노해 휴가를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 곧바로 단체로 아침 훈련에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양코비치 감독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상황 가운데 중국 국가대표팀의 현재 기록이 너무 부진한 상황에서 양코비치는 여전히 코칭 위치에 있을 수 있을 만큼 매우 운이 좋은 상황인데요. 지난 10년간 중국 대표팀의 성적을 보면 몇 번이고 하한선을 경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에 1대5로 패했다가 베트남에 1대3으로 패하고 말레이시아에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오만에게 0대2로 패배, 현재는 홍콩에 1대2로 패배하며 지금은 중국 대표팀이 아시아 약팀을 상대로도 이기기 힘든 지경에 왔습니다. 상대팀이 강해졌는지 아니면 중국이 약해졌는지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코비치 감독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타이안일보는 양코비치 자신도 자기 부정의 악순환에 빠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양코비치가 비록 유명 코치는 아닐지라도 가장 실용적이고 기본적인 코칭 기록으로 볼 때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의 리더십이 최선책이라는 것인데요. 그가 대표팀을 맡은 이후 축하할 만한 유일한 승리는 월드컵 예선에서 태국을 상대로 2대1로 승리한 것뿐이었고 다른 경기에서는 하이라이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코비치는 약 1년 동안 팀을 지도해왔고 2019년부터 U20 대표팀도 이끌기 시작했는데 언론의 말처럼 양코비치는 현재 이 팀의 어떤 포메이션과 전술이 적합한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U20 대표팀을 이끌며 좋은 협력 관계를 쌓아온 선수들 중 일부는 대표팀에서 실패했고 일부 노년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현재 양코비치는 이 선수단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선수들의 특성도 모르고 이 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이제 양코비치와 그의 제자들은 아시안컵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조별리그 측면에서 볼 때 축구대표팀의 전망이 그리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최근 어떤 상대에게도 모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시안컵 행보를 낙관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 예선에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선 첫 원정 경기에서 태국을 꺾고 희망을 주었지만 한국에게 0대3으로 완전히 압도당하며 중국 대표팀이 8.5 티켓 할당량을 사용해서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다고 누가 감히 믿을 수 있을까요? 조심하지 않으면 월드컵 예선의 다음 코치는 더 이상 양코비치가 아닐 것입니다. 中国足协赶紧换帅吧，杨科维奇根本就带不了中国队。这名教练真就是咱中国人的一句老话，便宜无好货。杨科维奇的唯一优点也就是便宜听话了。自从2月24号带队以来，3月23号0-0平了新西兰，3月26号1-2输新西兰，6月赢了世界排名第160的缅甸，9月9号平了世界第136的马来西亚，0-1输给了世界排名第79的叙利亚。这可是主场，裁判帮忙，裁判只能帮到这了，对手帮忙，对手都不敢射门。就这都能输，我们给杨科维奇时间，谁给中国队时间？谁给球迷时间？ 이제는 축구협회도 대표팀에게 별로 기대를 걸고 있지 않고 중국 대표팀은 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싶어 하지만 물론 훈련이 효과적이었다면 중국은 오래전 이미 월드컵에 출전했을 것. 중국 축구는 늘 장기 훈련 캠프를 좋아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중국의 아시안컵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펩 과르디올라나 지단 같은 명장이 와도 중국 내 뿌리 깊게 박힌 썩은 문화를 뜯어내지 않는 한 중국 대표팀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토론을 펼치며 말들이 많은데요. 생생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시겠습니다. 만약 현 단계에서 중국 최고의 선수인 위안차오가 축구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한다면 감독의 고집과 한계를 설명한다. 만약 다이웨이진, 위안차오, 웨이샤오 등이 함께 출전할 수 있다면 과거 미드필더의 영광을 다시 새길 수 있을 거다. 밀루가 상하이의 치용을, 베이징 텐진에서 유겐웨이를 보낸 것처럼. 왜 매번 국가대표팀의 패배를 감독에게 돌려야 하는지, 왜 선수에게서 흠을 찾지 않는가? 구장에서의 선수의 발휘는 감독이 통제할 수 없는 거야.
비공개 훈련을 하고 필드 위에서 감정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어? 축구 국가대표팀의 모든 경기가 너무 부끄럽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야. 최소한의 승점은 얻었고 특히 태국 원정에서 승리한 건 지난 10년간 외국인 코치도 국내 코치도 이루지 못한 성과야. 이를 바탕으로 감독 교체는 있어서는 안 돼.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서 살아남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물이 흘러나온다. 오직 선수들의 승부욕과 국가의 명예만이 그들의 투지를 고취시킬 수 있어. 별 5개짜리 붉은 깃발은 우리가 각자 목숨을 걸고 지킬 가치가 있다. 더 일찍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술적인 내용도 높지 않고 지위도 부적절해.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중국팀은 놀라움 대신에 점점 더 큰 무서움을 갖게 될 거야. 중국의 새로운 축구 리더십 팀이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그는 팀을 통합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팀을 이끄는 방법도 몰라. 개인 능력도 처음부터 좋지 않고 팀워크가 없으면 조직되지 않는 팀은 확실히 전투 능력이 없어. 문해안 축구협회에 지지가 있어. 너희들은 많이 쉬었다. 문해안 축구협회를 설립하는 것은 중국 축구를 지게 하는 것 아닌가? 축구 팬들은 축구협회의 왕조를 바꿀 수 없다. 모든 것은 대회 성적을 보고 말해라. 평가전은 원래 진용을 맞추고 문제를 찾아내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승패가 중요한가? 절대 예전처럼 평가전의 왕이라고 불리며 대회만 되면 엉망진창으로 되지 마라. 놀라운 코치 밀루의 워밍업 결과는 보통이었고 비판의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어. 근데 결과는 어땠어? 중국 축구계 전체를 보면 스타는커녕 잘하는 선수도 없고 매력이 있는 선수도 없고 호소력 있는 핵심 경기가 없으면 쓸모없어. 물론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상대와 경기에서 모두 지는 것도 감독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지. 절대 코치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의 낮은 IQ 때문이야. 중국 축구 실력이 너무 열악하고 거칠고 유창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개인 기량과 팀워크 측면에서도 매우 열악해.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에게 패한 것은 당연한 일이야. 세계 최고의 감독을 교체한다고 해서 경기력이 좋아질 수는 없어. 마치 중학생에게 대학 수업을 듣게 하는 것과 같지. 공을 막는 기본적인 기술이 능숙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중국 축구는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다. 감독이 바뀌면 장림펑과 다른 애들도 교체되어야 해. 코트에 노인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살펴볼까? 너무 늙었어.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미 힘이 붙인다. 다들 돈으로 장난치고 있구나. 양코비치 감독은 전술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현장 지휘도 못해. 축구 국가대표팀에 부적합하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 이미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났는데 나는 곧 늙을 것 같은데 모두들 아직도 이렇게 분개하니 정말 부질없다고 느낀다. 중국인이 축구를 하면 안 되고 뼛속까지 축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구태여 자신을 난처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연봉은 경기력에 정비례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버는 돈은 가득한데 누구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성적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 몸이 무사하고 클럽으로 돌아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된다. 외국인 코치에 대한 미신, 언어의 장벽, 외국 환경, 그리고 서로 다른 미덕. 축구는 원래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밀루도 한일 축구협회 운영과 그 그룹의 강자들의 영향을 받았어. 중국 남자 축구는 22에서 27세 연령대의 선수를 파견해서 경기를 많이 하고 단련을 많이 해야 돼. 설령 지더라도 괜찮아. 이른바 깨지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 그들의 구상은 축구 의식이 이미 고정되어 있고 컨디션이 아직 떨어지고 있어.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 10여 경기를 치렀는데 그렇게도 많이 졌다. 양코비치도 항상 이런 베테랑 선수들을 뽑는 것을 좋아해.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그의 코칭 위치는 여전히 매우 안정적이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짜 뉴스 따위는 절대 하지 않고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